나만 알고 싶은 영어 유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동안 문법 공부 진짜 열심히 해봤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생활 영어로 저와 여러분이 만나보도록 할 건데요. 살짝 안내를 좀 해드려 보자면 검정고시 딱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말이죠. 시험지를 딱 받으면 어휘 문제 조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문법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바로 생활 영어랑 독해예요. 퍼센트로 딱 몇 퍼센트다라고 그때그때 다르니까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가령 이런 거예요. 어휘 10%, 문법 10%, 그냥 대략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80%를 어떻게 차지하느냐면 40%는 생활 영어, 40%는 독해. 거의 반반 치킨 느낌으로.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생활 영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세요. 근데 우리 기초특강에는 왜 생활 영어가 많이 들어가진 않았느냐? 일단 한계가 있습니다. 제한이 있어요. 저도 물론 막 되게 많은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과 만나고 싶지만 딱 정해진 어떤 그 선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내 맘대로 선을 넘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12강 내에 이제 여러분과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 선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생활 영어는 이렇게 오늘 이 시간 딱 한 번 만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대신 이 생활 영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시험 문제에서 이런 상황이면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런 걸 물어봐요. 가령 처음 만나요, 두 사람이. 그러면 만나서 반갑다 인사하고 잘 부탁드린다고 할 테죠. 그렇죠? 친구의 발을 밟은 거예요. 그럼 미안하다고 하겠죠. 친구가 생일 선물을 줘요. 고맙다고 하겠죠. 각각 이런 상황에 어떤 말을 하는 게 적절한가를 묻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다는 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어렵지 않다니 참 다행이다 싶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생활 영어는 상황별 말고 지금 저랑 만나듯이 이렇게 장소별로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장소에서 어떤 대화가 펼쳐지고 있는가를 보시면서 역으로 그러니까 이 대화는 어떤 장소에서 펼쳐지는,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그런 대화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서 아, 공항이네, 택시네, 상점이네, 식당이네, 미술관이네, 우체국이네, 병원이네를 골라주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됩니다. A와 B가 대화를 나누고 있고 이들의 관계가 무엇인지 물어봐요. 저 머리가 너무 아파요. 어디 봅시다. 체크해 봅시다. 아, 감기에 걸렸네요. 좀 쉬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어떤 관계겠습니까? 네, 환자와 의사의 관계겠죠. 병원에서 펼쳐지는 환자와 의사의 대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장소에서는 누가 어떤 대화를 펼치고 있는가 잘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하나 장소별 생활 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항부터 가시죠. 입국 심사라는 걸 하는데 자, 그때 공항임을 딱 나타내주는 단서가 있어요. 바로 여권. 여권 없으면 못 가는 거 아시죠? 자, 여러분, 이 여권이 너무나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걸 생각해 주시면서 이제 그 검사를 하시는 분께서 검사라고 하나요? 검사를 하시는 그분께서 자, can I 혹은 may I see your passport? 라고 해서 당신의 여권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뭐 거기에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다 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디에 뭐 어떻게 갔다 왔다 뭐 이런 게 써있는 그 여권을 딱 꺼내서 보여드려야겠죠. 그죠? 사진이 맞는가, 동일 인물인가 이런 거 보고. 그래서 옛날 사진들, 여권 사진들을 여러분 이렇게 귀를 다 드러내야 됐어요. 얼굴 뭔가 덜 예쁜가요? 자, 아니 뭐 귀 가렸다고 더 예쁜 건 아닌데 그냥 이렇게 보면은 왜 사람들이 이렇게 귀까지 다 완벽하게 드러내가지고 그 여권을 사진을 진짜 찍고 그때 막 귀걸이도 못하게 하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근데 약간 규정이 바뀌긴 했는데 그래서 막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여권 사진에서 진짜 예쁜 사람이 정말 미녀다. 전 아니고요.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권을 보이면서 이제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 그래서 여권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고 그럼 우리는 여권을 건네야 하잖아요. 그렇죠? Here you are, 여기 있습니다. Here it is 라고 하면서 자신의 여권을 짜잔 이렇게 건네면 되는 거. 이렇게 passport가 들어가 있는 대화문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공항이구나 라고 고를 수 있으면 된다. 너무 간단하죠?
대화문 직접 보시면 May I see your passport? 여권 좀 보여주시겠어요? Here you are.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고 뭐 다른 질문을 좀 더 할 수도 있죠. Is this your first visit? 첫 번째 방문인가요? 캐나다, 캐나다에는 처음 방문하신 건가요? 그죠? 캐나다로의 첫 번째 방문인가요? Yes, it is. 네,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붙일 수도 있다는 거 얘기를 드리면서 자, 여권 좀 보여주시겠어요? 여권을 딱 보는 순간 바로 이 장소는 공항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실제 시험에서 나온 적이 있지요. 다음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이렇게 어느 장소에서 펼쳐지는 대화인가 이루어지는 대화인가를 묻는 겁니다. 자, A랑 B가 대화를 나누는 걸 보는데 공항, 학교, 수영장, 영화관 중에서 딱 보는 순간 여권이 보여요. 여권. 여권 좀 볼 수 있나요? Sure, 물론이죠. Here it is.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한국으로의 첫 번째 여행인가요? 네, 맞습니다. 라고 하니까 여권을 보여달라 하고 첫 번째 여행인지 first trip인지 이런 걸 묻는 곳은 공항밖에 더 있겠어요. 정답 1번입니다. 공항은 여권을 기억하면 쉽게 공항임을 알 수 있다는 거. 단서 정답의 키 드리면서요. 그 다음 장소인 택시로 가겠습니다. 자, 택시 기사분께서는 where to 어디로 가시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가령 어디로 데려다 달라고 했어요. 근처 버스 정류장에 근처 공항에 근처 지하철역에 뭐 이렇게 아니면 어떤 호텔에 내려다 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네, 도착했습니다. Here we are 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자, 그리고 승객은 어디 please 라고 해서 너무나 간단하게 어디로 데려다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장소 please 말고요. take me to blah blah 라고 해서 저를 그 장소로 데려다 주시죠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 얘기를 드리면서 여러분 직접 대화문 확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ood morning. 안녕하세요. 아침에 탔나봐요. Where to? 어디로 가시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그렇죠? Take me to the subway station 이라고 해서 Take me to the subway station. 지하철역으로 저를 좀 데려다 주세요. 라고 승객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No problem. 문제 없죠?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자, 이제 뭐 이런 질문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how long 이라고 해서 how에 long이 붙어 있는 이거 같이 의문사 편에서 첫 번째 강의에서 만나봤던 거 기억하시나요? 자, 여러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를 공부하고 또 how에 무언가를 붙여서 가령 how old 나이 묻기 그죠? how many, how much 그리고 또 how often 얼마나 종종 자주 하는지 빈도 묻기 이런 거 공부했잖아요. How long 얼마나 걸리는지 묻고 있습니다. Will it take to get there? 거기까지 가는데 지금 여기는 지하철역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About 20 minutes 숫자 앞에 about 붙었는데 약 대략이라는 거예요. 대략 20분이요. 이 대화문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디로 가느냐 어디 데려다 달라 뭐 이런 거 얼마나 걸리냐 이만큼 걸린다. 어디에서 펼쳐지는 대화? 택시, 그렇죠? 택시에서 기사와 승객이 나누고 있는 대화라는 거 충분히 유추해내실 수 있는 거죠? 문제 나온 적 있습니다.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가장 알맞은 곳은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서요. 어디로 데려다 드릴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려주세요. 가장 가까운 서베이 스테이션으로 please를 붙여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자, 여러분들 이런 거 딱 보시면서 그리고 또 다 왔습니다 라고 하는 걸로 보아 그리고 금액까지 얘기하죠. 그죠? 2,200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은행 호텔 마켓이 아니라 여기는 바로 택시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화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네, 택시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다음 장소로 출발! 상점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상점이라 하면 진짜 뭐 많이 있죠. 그렇죠?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옷을 파는 옷가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신발 파는 운동화 가게, 그죠? 구두 가게 되게 많잖아요. 뭐 이런 액세서리를 파는 반지, 목걸이는 안 했구나. 뭐 귀걸이, 기타 등등 팔찌 이런 걸 파는 귀금속
상점일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상점들이 있는데 주로 시험에서는 옷가게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대화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뭐 옷가게, 가방가게 이런 데서 많이 나왔다고 같은데요. 어찌되었든 상점에 가면 점원분께서 May I help you? Can I help you? 도와드릴까요? 라고 이렇게 보통 말씀을 하시죠. 그쵸? 자, 그러면은 제가 뭘 찾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뭘 찾고 있을까요? 제가 치마를 찾고 있어요. 치마 좀 입으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look for 라는 표현을 써서 무언가를 찾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지금 그걸 찾고 있거든요 라는 뜻 의미로 I'm looking for 이란 표현을 써요. I'm looking for a skirt 하면 저 치마, 입을 치마 좀 찾고 있어요. 아니면 제가 여기 야구 모자를 쓰고 싶은 거예요. 자, 저는 모자를 찾고 있습니다. I'm looking for a cap. 그죠? I'm looking for a cap. 가방이 없어요. 가방을 좀 필요한데 가방을 찾고 있어요. I'm looking for a bag. 자, 이런 식으로 내가 뭘 찾고 있다라고 손님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점원분께서는 그러면은 자, 가방을 찾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지금 이 가방은 어떠한가요? 라고 자, 이 가방은 어떻습니까? 라고 뭐 추천을 할 수가 있겠죠. 그쵸? How about this one? 이거 어때요? How about this one? 이거 어때요? 라든지요. 아니면 이게 10,000원짜리 가방인데 5,000원으로 막 할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It's on sale now. 지금 할인 판매 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손님은 이제 내가 그거 살게요. 라는 의미로 I'll take it. 제가 그거 할게요. 제가 살게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 자, 이 정도로 점원과 손님이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거. 점원이 할 수 있는 말, 손님이 할 수 있는 말을 알려드렸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이런 거냐 여러분, 우리가 검정고시에서 이거 정답을 찾으려고 공부하는 거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진짜 좀 넓게 막 멀리 이렇게 바라보면은 실제로 외국인과 만났을 때 막 작아져서 막 이렇게 숨고 막 이런 일이 없이 그냥 정말 당당하게 내가 대화를 나눌 수 있게끔 해외에 가서도 뭐 해외 갈 일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막 기념품도 사고 또 뭐 거기서 유명한 뭐가 있다 하면 막 사러 가고 그러잖아요. 그때도 이렇게 대화를 좀 나누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게끔 진짜 멀리 내다보면은 실제 생생한 살아있는 영어를 배우는 시간이기도 한데요. 시험에서 이런 거를 만나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 우리 되게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그러면 대화문 확인해 볼게요. Can I help you? May I help you? 도와드릴까요? 점원이 얘기를 한 거죠. Yes, please. 네, 라고 하면서 자, I'm looking for 저 뭐뭐를 찾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댔죠. I'm looking for a blouse. 저 블라우스 좀 입으려고요. 블라우스 좀 찾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What color do you want? 어떤 색깔로 드릴까요? 어떤 색깔을 원하시는데요? Pink, please. 분홍색이요. 자,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자, 그럼 상점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가장 기본 중에 기본 문제는 이렇게. 둘이 막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이들이 어떤 곳에서 어떤 장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인가 라고 묻는 다음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A, B가 대화를 나누는 걸 보면서 병원이냐 식당이냐 은행이냐 옷가게냐 지금 쭉 보면서 여러분들 어딘지 아셨죠? 네, 바로 그곳을 골라주면 되는 건데요. 점원은
May I help you? 혹은 Can I help you? 도와드릴까요? 라고 얘기를 하고요. I'm looking for 저는 찾고 있습니다. 단서가 되는 건 뒤에 나오는 블라우스네요. 블라우스를 찾고 있어요. 자, 어떤가요? 라고 묻는 거예요. 이 흰 블라우스 이거 어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It looks good. 좋아 보이는데요. 자, 저기서 막 가져오시는데 오 빛이 나. 뭔가 나한테 딱 맞을 것 같고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It looks good. 좋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거 살게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까지 살펴보며 병원이나 식당이나 은행에서 이런 대화가 이루어질 리는 만무하고요. 옷가게에서 이루어지겠구나. 4번 고르시면 됩니다. 다음, 이렇게 어느 장소냐고만 묻지 않고 이런 대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무엇인가? 대화의 상황을 파악해봐라 라고 묻는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대화의 상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는데요. 진료하기, 물건 사기, 안부 묻기, 축하하기 중에서 쭉 보면서 아하 이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은 정답을 딱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Can I help you? May I help you? Yes please 라고 하면서 I need 나는 필요하다. 자, 내가 필요로 하는 건 무엇? 가방이 필요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How about this one? 이건 어때요? 자, 이런 표현이 여러분들은 딱 보면서 아, 점원이 뭔가를 권하는 거구나. 상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대화네. 가방 가게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네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It's on sale now. 지금 할인 판매 중입니다. 라고 하는 걸 보아 이 둘은 물건을 사고 팔려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죠. 대화의 상황으로 가장 알맞은 거 고민할 거 없죠. 그렇죠? 2번 골라주면 됩니다. 물건 사기입니다. 다음 또 보시면요. 이거는 조금 색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주어진 말에 이어질 대화의 순서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주제별로 얘기를 드려보자면 이 문제의 주제는 대화의 순서 찾기, 대화의 순서 배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가만 살펴봤더니 여러분 옷가게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대화더라고요. 자, 옷가게에서 펼쳐지는 즉 상점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여서 제가 이 문제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점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May I help you? Can I help you? 도와드릴까요? 자, 그럴 때 Yes please, 네 라고 하면서 I'm looking for a shirt. 자, 나는 셔츠를 찾고 있습니다 라고 먼저 C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이죠. What color? 무슨 색상을 이거예요. 그렇죠? 무슨 색상을 do you want? 당신은 원하나요? 어떤 색상을 원하시나요? 셔츠 무슨 색깔이요? 라고 묻는 거예요. I want, 저는 원합니다. 뭘요? blue one, 파란색을 원합니다. 라고 해서 May I help you? 다음에 C, B, A 순서로 가는 게 적절하므로 4번을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화의 순서를 찾아봐라. 대화의 순서 배열 문제는 검정고시 영어, 우리 생활 영어 파트에서 되게 잘 나오는 문제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접했을 때는 뭐 이렇게 지금 상점에서 펼쳐지는 대화 이외에도 기타 등등 뭐 식당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군데에서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만나봤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늘 그냥 끝내지 마시고 저처럼 일단 풀 때도 문제를 풀 때도 저처럼 이렇게 CBA 이거 옆에 즉 ABC 옆에다가 번호를 쓰세요. 그냥 안 보고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고 CBA 4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C 옆에 1, B 옆에 2, A 옆에 3 이런 식으로 써주신 다음에 그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기 앞서서 검토라는 걸 해보는 겁니다. 보시면서 May I help you? 1번 C, 2번 B, 3번 A를 읽어주시고 이게 진짜 대화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지 이걸 꼭 봐주셔요. 그래서 맞으면 4번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죠. 정답이니까 자연스럽게 그 대화가 흘러가는 거니까요. 되셨죠? 좋습니다, 여러분. 상점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대화 만나보셨습니다. 점원이 이런 말을 하고 그리고 또 고객은 이런 말을 한다라는 거 보면서 또 문제는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까지 잡아드렸고요. 그 다음 장소로 가시죠. 바로 식당입니다. 자, 점원은 Are you ready? 준비됐나요? 라고 물어봐요. 무슨 준비가 됐나요? 라고 물어보냐면 To order. 주문할 준비 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고요. 혹은 may I take your order? 주문하시겠어요? 제가 당신의 주문을 받아도 괜찮습니까? 라는 의미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음식 시켰다고 치고, 자, 만약에 스테이크를 시켰어요. 그러면 아시죠? 스테이크를 어떻게 구워드릴까요? 이걸 꼭 물어본단 말이에요. How would you like your steak? 라고 해서 How would you like your steak? 당신의 스테이크를 어떻게 드릴까요? 바싹 구워드릴까요?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게 살짝 구워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식당은 식당인데 좀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가는 맥, 킹,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런 데는 꼭 이런 질문을 하죠. For here or to go? 라고 해서 여기서 드실 건가요? 아니면 가져가실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 자, 여러분, 아까 여기 Are you ready to order? 혹은 Can I take your order? May I take your order? 이렇게 했을 때 주문하시겠나요? 라고 하는 말에 네, I'd like to 무어, 저 뭐뭐 주세요. 저 뭐뭐 먹을 거예요. 혹은 어떤 메뉴 please 라고 뭐를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스테이크를 시켰다라고 치고 아까 이렇게 How would you like your steak? 당신의 스테이크를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진짜 잘 보이시나요? 자, 이 레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냥 마치 약간 피 떨어질 것 같은 핏물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단계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디움 단계는 이제 중간. 잘 모르면 전 중간이 좋더라고요. 예전에는 저 진짜 웰던이라고 해서 진짜 이렇게 고기가 갈색이 되게끔 바싹 익힌 거 이거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글쎄요 이게 좀 질기게 느껴지고 근데 저는 사실 고기를 좋아하는데 고기의 맛을 그렇게 막 잘 알지는 못하는데 뭐 고기 좀 안다 하는 그런 친구들이 중간 단계, 미디움 단계를 먹으라고 얘기를 해서 뭐 미디움으로 시키긴 하는데 맛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살짝 익혀주세요. 중간으로 혹은 바싹 잘 익혀주세요. Well done, please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어떻게 익혀달라 익힘의 정도를 얘기할 수 있고요. 아까 패스트푸드점 같은 데 가면 for here or to go 라고 해서 여기서 직접 드실 건가요? 아니면 가져가실 건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기서 먹을 거예요. for here please 혹은 저 가져갈 거예요. to go please 라는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좋습니다. 식당에서의 대화 보시면서 이렇게 또 대화문으로도 만나보셔야겠죠. May I take your order? 주문하시겠어요? One hamburger please. 햄버거 하나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식당 단서를 다 할 수 있어요. 그쵸? 여기서 드실 건가요? 가져가실 건가요? To go please. 가져갈 거예요. 라고 대답하는 걸로 보아 여기는 패스트푸드점이네. 그쵸? 문제 만나볼게요.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묻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딱 보시면서 아하 식당이구나 라는 거 바로 아셨죠? 은행, 경찰서, 세탁소 아니잖아요. May I take your order? 주문하시겠나요? 라고 하고 있고요. 자, B는 one chicken sandwich라고 해서 치킨 샌드위치 주세요. 여기서 드실 건가요? 가져가실 건가요? 가져갈 거예요. 너무 쉽게 2번 고르신 거죠? 다음 이렇게 둘의 관계를 묻기도 합니다. A와 B의 관계로 알맞은 것은 자, 준비됐나요? 주문할 준비라고 묻고 있고요. 햄버거 2개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볼게요. 여기서 드실 건가요? 가져가실 건가요? 가져갈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네, 식당 점원과 고객이 나누는 대화죠. 참 쉽죠? 네, 여러분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스테이크, 그쵸? 다음 대화 밑줄 친 부분에 가장 알맞은 대답은 쭉 보시면서 스테이크를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고 묻는데 수프나 샐러드나 커피를 주문하겠나요? 어떻게 구워달라고 굽기 정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정답 3번입니다. 식당 살펴보셨습니다. 다른 장소로 이동할게요. 미술관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자,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뭐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렇게 큰 많은 대화가 펼쳐지진 않잖아요. 이러지진 않는데, 그냥 이런 거를 허락을 맡는 경우가 생겨요. 자, Can I bring my pet? 제가 bring
데려가던데 내 애완동물을 데려가도 될까요? 라든지 혹은 이런 거 많이 묻죠. Can I take pictures here? 여기서 막 사진, 마음에 드는 작품들 막 착각 사진 찍어도 될까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그리고 좀 더 호기심 있는 그런 분들은 may I touch the painting? 그림을 좀 만져봐도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거기 계시는 도슨트 분이 안내인 분이 된다 혹은 안 된다, 그렇죠? 이런 응답을 할 겁니다. 될 경우에는 자 여기 승낙하기 표현들 yes you can, yes you may, okay of course, sure 이런 대답을 한다면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애완동물 데려와도 되고 사진 찰칵 마음에 드는 작품에 찍어도 되고 그림 막 만져봐도 되고, 그죠? 근데 대개는 거절이 많아요. 자, 거절 뭐뭐 하면 안 된다, 미안하지만 그런 거 안 돼요, 이런 거 얘기하는 거. Sorry you can't, 미안하지만 안 됩니다, 그죠? No you may not, 안 돼요. No way, 안 돼요. 주로 이런 거 하는 거 거절하겠죠,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거절 표현도 살펴봤습니다. May I take pictures here? 여기서 사진 찍어도 될까요? No, you may not. 안 돼요. You may take pictures outside. 밖에서는 사진을 찍으실 수 있습니다. 용인에 있는 호암미술관인가요? 벚꽃 피면 제가 잘 가는 미술관이 있는데요. 이름 말해도 되죠? 에버랜드 근처에 있는 그 미술관인데 보면은 바깥도 되게 아름다워요. 아까 벚꽃 피고 이럴 때 너무 아름답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미술관에서는 아마 거기도 내부에서는 사진이 금지인데 외부에서는 그냥 마음껏 찍어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대화가 펼쳐질 수 있다는 거 이야기를 드리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대화가 일어나는 장소로 알맞은 것은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 아이고 넘어갔네요. 자, 티켓 좀 보여주실래요? 미술관 같은 경우 무료도 있긴 하지만 거의 입장료라는 걸 내잖아요, 그렇죠? 자, 티켓을 보여주시겠어요? 라고 하고 Here it is, 여기 있습니다 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어, 어딘지, 그렇죠? 근데 Can I take pictures in this art museum? 이라고 해서 대놓고 미술관에서 사진 찍어도 되나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예 그냥 답을 다 얘기한 거예요. No, you can't, 안 돼요. 그림을 상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까지 보시면서 여러분들 정답은 바로 4번입니다. 네, 다음 장소 우체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체국은 많지는 않아요. 간단하게 잡아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I like to, 나는 뭐뭐 하고 싶어요. send, 보내고 싶어요 라는 거예요. 뭐를? this letter, 이 편지를 편지 보면서 우체국이겠구나 생각하실 수 있고요. 자, I like to buy, 사고 싶어요. 뭐를요? some stamps. 자, 스탬프가 우표잖아요. 우표는 당연히 우체국에서 사겠죠. 직원분은 도와드릴까요? 정도, Can I help you? May I help you? 정도 적어봤고요. 대화문 보시면요. May I help you? 도와드릴까요? 하는 말에 I like to send, 보내고 싶어요. this letter, 이 편지를. 아하, 이 장소는 우체국. 이 정도 여러분들이 캐치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실 우체국이 시험에서 많이 나오지는 않고요. 이렇게 나온 적이 있긴 있어요. 대화에서 두 사람의 관계로 가장 알맞은 것은 교통경찰과 시민, 도서관 사서와 학생, 택시기사와 승객, 아니면 우체국 직원과 고객인지 묻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이 대화문 보시면서 누구인지 다 아신 거죠? 우체국 직원과 고객이라는 거 말이죠. 왜요? How can I help you, sir? 이라고 하는 말에 I like to mail this letter and I need 5 stamps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즉 이 편지도 보내고 싶고 우표 5장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이 단서를 보시면서 여기는 우체국에서 이뤄지는 대화야. 그러니까 우체국 직원과 고객이지
라는 거 알 수 있죠? 오케이, here you are. 여기 있습니다. 우표 5장을 주신 걸 거예요. 그쵸? 네, 여러분 정답은 4번입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장소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썩 원하지는 않지만 갈 수밖에 없는, 막 가게 되는 그곳, 병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과 환자가 대화를 보통 나눠요. 물론 그냥 뭐랄까, 내가 몸 상태가 괜찮은지 무슨 문제는 없는지 검진 차원에서 갈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막 머리가 아파서 콧물이 막 나서 배가 아파서 막 이래서 가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딱 그리고 오랜 어떤 경험으로 딱 보면 뭔가 안 좋구나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끼실걸요? 자, 뭔가 문제가 있는지 물어보는 표현 가보도록 할 건데, 왜냐면 거길 찾아간 환자들의 표정은 진짜 막 이렇게 어두울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막 진짜 팔자주름도 깊어지고 표정도 이렇게 안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인데요? 라고 What's the matter? What's the matter? 무슨 일이죠? What's the problem? What's the problem? 무슨 일이에요? What's wrong? What's wrong? 뭐가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환자한테 무엇이 문제냐? What's the matter? What's the problem? What's wrong? 이란 표현을 써서 물어볼 겁니다. 그쵸? 그럼 이제 환자는 어디가 아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런 통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I have 라는 걸 쓴 다음에 이 통증이 있다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요. I have a headache. 두통, 머리가 아파요 라는 거예요. I have a stomachache. 자, 저는요 아파요. 자, 어디가 아파요? 배, 복통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저 감기에 걸렸어요. 열이 나요. 자, 흐르는 코라는 거는 콧물을 얘기합니다. 콧물이에요. 기침이 있어요. 기침이 나와요. 라고 하면 자기가 아픈 증상을 되게 대부분 이야기를 하겠죠.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대화문으로 가보도록 할 건데요. You look sick today 라고 해서, 자, look, 뭐뭐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기뻐 보여. You look happy, 너 행복해 보이네. 무슨 일이지? 제가 오늘따라 예뻐 보여. You look pretty, 막 이런 말을 쓸 수 있는데, 지금 여기는 You look sick today, 오늘 아파 보인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파 보이는데요? What's the problem? 무슨 문제라도 이렇게 의사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거고요. I have a fever, 열이 나요 라고 증상을 얘기를 합니다. 뭐 열을 재보시고 대략 다른 증상을 봤더니 감기에 걸렸네요. 그러면서 get some rest, 휴식을 취하세요, 이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곳은 어디? 병원. A와 B, 이들은 누구? 그렇죠. 의사와 환자라는 것쯤은 확인 가능하신 거죠. 문제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단 말이죠. 다음 대화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의사 환자냐, 경찰 시민이냐, 배우와 관객이냐, 아니면 판매원과 고객이냐 묻고 있는데요. 자, 무슨 일인지 묻는 말에 두통도 있고 기침도 하고 라고 얘기를 하고, 당신은 감기에 걸렸군요 라고 하면서 배웠던 조동사 should를 써서 You should get some rest, 휴식을 취하는 게 좋겠다 라고 대화가 마무리된 거를 보면서, 아, 지금 의사와 환자가 대화를 나누고 있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은 충분히 잘 알 수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여러분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우리 병원까지 갔다 왔습니다. 장소별 생활 영어. 사실 실제 생활에서도 회화로 큰 도움이 되는 것들 쭉 이렇게 만나봤는데, 여러분 공항에서는 여권을 잘 기억하시면 이곳은 공항인 거, 그쵸? 공항인 거 우리는 충분히 잘 알 수 있는 거고요. 기타 뭐 질문으로 처음 왔느냐, 뭐 어디서 머물 거냐, 며칠 머물 거냐, 이런 것도 덧붙여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도 안내를 좀 드리면서요. 택시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갈 거냐, 어디에 데려다 주세요, 그죠? 다 왔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택시 기사와 승객이 택시 안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상점, 식당 진짜 이 두 가지는 되게 많이 정말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워낙 우리가 많이 들르기도 하고요. 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그죠? 밀접하게. 자, 상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도와드릴까요? 뭘 찾고 있습니다. 이건 어때요? 저 그거 살게요. 이런 식의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 식당 같은 경우에는 뭘 주문하시겠습니까? 이거요. 뭐 더 필요한 거 없으세요? 괜찮습니다. 만약에 패스트푸드점이라면 여기서 드실 거예요? 가져가실 거예요? 가져갈게요. 이런 식의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뭐 해도 돼요? 안 돼요? 이런 거. 그리고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주로 뭐 스탬프라고 하든지 우표라든지요. 아니면 letter, 편지 이런 단어가 보이면 거의 대략적으로 우체국이구나 알 수 있고요. 안 좋아 보여? 무슨 일이니? 어디가 아파요? 같은 증상이 나오면 그곳은 병원이구나. 의사와 환자가 대화를 나누고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는 거 이야기를 드리면서 진짜 핵심 중에 핵심 제가 쏙쏙 뽑아서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장소에서 A와 B는 누가 어떤 관계에 누군가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거 얘기를 드리면서요. 교환에 있는 대화문들 자꾸 계속 많이 보시면서 익숙해지셔서 생활 영어의 장소별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단 하나의 틀림도 없이 모두 다 정답으로 가시길 제가 바라볼게요. 생활 영어 편도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당연히 어려운 점, 뭐 모르는 거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은 당황하지 말고 아시죠? 네. Q&A 게시판으로 달려오셔가지고요. 저한테 이런 게 어려워요. 저 이런 거 잘 모르겠는데요. 좀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을 하면 된다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저한테 와서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다음 시간에는요. 생활 영어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한 독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하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생활 영어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